7월을 준비해야 되는 턴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영일만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실적이 오면은 이 증권사에서 거의 완전 탑픽 종목이었어요. 저는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애가 결국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엄청 덥죠? 지난주에 또 이제 영일만 대장주는 확실히 대장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그 단기과열 들어가 있었고 풀렸을 때 또 추가 상승 그때 또 정 대표님 얘기해 주셨던 하고. 과열이 끝나고 네. 지켜보고 맞아요. 한국가스공사는 뭐 대장주인 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기과열에서도 매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다르게 따라가는 종목들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실수해주다 그렇죠. 라고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코롱글로벌. 코롱글로벌. 네. 걔들도 근데 저는 시추는 무조건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계속 연속성을 못 가지는 게 장중에는 어쨌든 그 이슈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약간 그 야쪽 그 언론에서 네. 그냥 장 끝나고 저녁에 맨날 그냥 안 된다. 너네 이거 똑바로 안 하면 예산 통과 안 시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계속 태클이 들어오는 느낌? 침묵해줘. 좀 네. 누르는.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좀 갈팡질팡하지 않나. 이제 또 메인 이벤트가 옵니다. 네. 지난주가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거든요. 맞아요. CPI, FOMC, 선언 만기일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가지고 우리나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빅 이벤트는 일단 끝났다. 근데 이제 2분기가 끝났죠. 7월을 준비해야 되는 턴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쨌든 간에 실적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이제 3곳 이상에서 실적 리포트를 낸 159개의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2.3% 증가했답니다. 1분기 때보다. 꽤나 실적에 대한 전망이 지금 좋게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아래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상향됐어요. 1분기 때가 10조 6,800억이었는데 2분기 전망치가 14조 2천억. 그러니까 4조 가까이 전망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1분기 대비. 그 다음에 증권 쪽. 제조업은 사실 여기 안에 전기전자 얘네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제조업은 그냥 논외로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테마는 새롭게 막 튀어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한 생각인데 이 영일만 때문에. 왜냐면은 이 영일만이 대통령이 말한 파급이 사실 작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정부가 새롭게 또 어떤 걸 꺼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얘기는 막 하되 다음 주에 예정된 게 있거든요. 뭐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대통령이 뭐 6월 안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영일만이 너무 세게 이미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가벼운 테마들은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영일만, 화장품, 먹거리를 위주로 보되 반도체도 보시면 지금 뭐 대형주들 SK하이닉스, 삼성은 가지만 그 외에 가는 반도체가 굉장히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뭐 태성, YC 이런 애들 말고는 예전에는 막 우르르 막 20-30개씩 막 뭐 퀄리타스 반도체, LG 랜드 뭐 가온칩스, 뭐 HPS 막 올라갔는데 지금 안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반도체를 뭔가 가볍게 움직이는 업종으로 픽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뭔가 가벼운 테마다라고 하면 결국 영일만, 화장품, 먹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테마가 또 튀어나온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테마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한덕수 총리가 뭐 누구 만나거나 어디 방문하는 거. 오거나. 네. 전당대회 이번에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또 한동훈 씨가 예전에 또 이민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테마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런 테마들이 하루 이틀은 움직여도 연속성을 못 가질 것 같고 더군다나 실적 시즌 앞두고 보면은 테마들이 또 안 움직여요. 맞아요. 실적주들만 또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시장이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매매를 쉽게 하기 좀 힘든 그런 종목들이 실적 시즌에 또 강세를 보이면 정말 시장이 붕 뜹니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나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뚜기를? 뭐 빙그레? 이런 거. 뭐 네. 5대 7승 이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증권사에서는 그냥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냥 네, 내지. 그냥 내보내는 건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익숙한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삼전 하이닉스가 최근에 같이 움직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애가 결국에는 현대기아라고 봐요. 자동차. 네, 실적 시즌에 현대기아는 늘 최근 거의 한 1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또 최근에 뭐 SL이니 화신이니 그렇죠. 네. 올라오죠. 지난주에 또 찌라시가 돌았더라고요. 그 현대 그 회장부에 그 돌아가셨다. 네, 네.
그래가지고 장중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니 현대 모비스니 막 이런 애들이 한번 팍 하고 올라왔던 건데 저는 그런 것들 그런 그 액션들이 그냥 나오는 네, 그냥 나온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이게 딱 실적 시즌 앞두고 미리 한번 위쪽으로 한번 움직여주고 부품 왜냐면 걔네들은 다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확실히 코스피 쪽은 1분기 때는 굉장히 좀 반도체 몰빵식의 반등이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2분기 실적은 좀 현대기아 자동차 쪽이 좀 삐치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증권. 증권 쪽이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은행주, 저 PBR 애들이 은행주, 보험 이런 애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때 증권 애들이 좀 약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뭐 균형 맞추기 그 측면이지 않을까. 로템의 2분기 실적 예상치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대통령 우크라이나 갔는데 거기서 이제 철도 우리나라 기술로 사상 최초로 납품 계약을 처음 했대요. 2,700억짜리. 근데 일단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철도주들이 시간에 다 올라갔어요. 근데 2,700억이라는 수치가 임팩트가 센지 아니면 처음 이제 우리나라 기술이 납품됐다라는 게 임팩트가 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로템은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네, 이 보도자료에는 로템이라고 써있긴 했거든요. 근데 가벼운 뭐 데아티아이, 뭐 푸른 기술 이런 철도주들이 반응을 하긴 했는데 이제 장 끝나고 주말에 나온 뉴스는 이거 예전에 있던 거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한 거다라는 그런 뭐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 기사가 또 로템을 봤는데 로템이 자리가 좋더라고요. 네. 제 기억으로 딱 그때예요. 네옴시티에서 뭐 한 번 와갖고 조단위 투자가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웬만한 조단위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10대 그룹이 모여서 뭐 1000조 투자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에 살짝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2,700억은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다가오지 않는데 그 최초 우리나라가 이런 처음 것들은 했다라는 거 같더라고요. 괜찮은 단어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로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추세 같은 걸 한번 잡으면은 좀 강해요. 그리고 우상향 같은 거 한번 잡으면 꽤 그게 좀 오래 가기도 하고 물론 그만큼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방산 쪽은 뭐 최근에 하나 에어로가 이슈도 있었고 분할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있었는데 방산은 늘 실적 시즌에 좀 기대감이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 조선 쪽이 지금 알게 모르게 주가는 늘 무거워요. 주가는 늘 무겁지만 실적 기대감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 PC선, 석유화학 이런 거 실어 나르는 그 배를 새로 만들 때 그 가격이 지금 최고가래요. 이전 대비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현대리포조선이 지난해 수주가 38척이었어요. 근데 지금 6월까지 수주를 48척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실적에 있어서는 흑자전환 기대감이 들어올 때가 가장 반응이 세기 때문에 그 최근에 스웨즈 그쪽에 맨날 배 가지고 막 시비 털고 이러니까 다 돌아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배를 그만큼 많이 만드는 거죠. 그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하니까 조선 쪽도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원래 현대미포조선이 한 10년 전에 이 증권사에서 거의 완전 탑픽 종목이었어요. 이게 친환경 선박해가지고 진짜 완전 그냥 증권사 창고 가가지고 PB들이 떠드는 거 보면 조선에서 현대미포조선 이 종목이 한번 열 받으면 세게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아마 증권사를 통해서 뭔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계좌에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이거 그때 당시에도 어차피 PER, 뭐 PBR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긴 했었으니까 그때 맨날 저평가 탑픽이었어요, 이 종목이.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일단은 조선 가장 큰 3사 중에서는 독보적인 수주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조선 쪽도 좀 케바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앞에 얘기했던 해운주. 해운주들이 지금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조선주들이 세게 움직일 때는 해운주들도 같이 랠리를 좀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호실적 얘기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실적이 하향된 애들 짧게 좀 코멘트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철강금속 좀 안 좋아요. 네, 이거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2차전지 반등 나올 때 포홀이 주가가 안 움직여요. 철강 쪽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네,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지금 대부분 다 좀 내려와 있고 그나마 테마 달고 있는 애들은 최근에 그 영일만 이슈 달아가지고 반짝했던 거지. 힐이 살짝 네. 움직이긴 했죠. 철강 쪽이 확실히 좀 영업이 하향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업은 뭐 일단 뭐 한전 같은 네, 그런 쪽.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한전 같은 기업들은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니까. 그 다음에 화학, 정유 쪽의 실적이 굉장히 좀 2분기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쪽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엔터들은 1분기 때는 그 아티스트 활동이 거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2분기, 3분기, 4분기 연말에 가면 갈수록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만 놓고 보면은 걔네들은 일단은 호재성 컴백이라든지 아니면 신입들, 걔네들도 올해 지금 세 팀이 데뷔를 하고 이제 이번 달에도 아마 미국에서 데뷔를 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방탄 진 네. 또 제대했죠. 제대했잖아요. 네. 여기 덧붙여서 게임. 우리나라 게임 하면은 판호 발급이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호재였거든요. 이제 판호 발급도 약발이 안 받아요. 맞아요. 지금 크래프톤만 좀 좋아요, 전망. 그 다음에 넷마블은 흑제전은 기대감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여가지고 아직도 전환이 안 되긴 했는데, 유망주네, 유망주. 네, 나머지 뭐 NC 영업이익 전망치가 72% 감소합니다. 2분기 때. 네, 펄어비스, 뭐 카카오 게임즈 전부 다 지금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좀 내려가. 이거는 리니지에 엇보지 않을까. 진짜. 네, 모든 게임이 리니지 라이크다 해가지고 뭔가 그런 그 예전에 우리가 PC 게임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시간 투자해가지고 아이템 먹고 아이템 맞아. 맞추고 네. 같이 가가지고 보스 때려잡고 그런 감성은 없는 것 같아요. 낭만의 시대는. 네, 낭만의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심지어 그 마블 게임 모두의 마블 있잖아요. 네. 그거는 돈 안 쓰면 턴도 안 오는데. 여기 계신 세 분은 약간 실적 시즌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지, 어떤 준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실적보다는 미국 실적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실적 시즌이 온다? 지수가 좀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긴 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이닉스나 삼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니까 하방 쪽보다는 좀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노리고, 그 안에서 호실적이 터지면 조금 더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딱 이 정도로 봅니다. 저는 그냥 실적 시즌 오면 더럽게 재미없다 라는 생각이 짙고,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뭐 실적 따라 움직이고 실적이 좋다 해서 움직이는 게 진짜 몇 개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 귀에 와 이거 이 업종이 실적이 좋대 라고 하는 거만 이 영상을 보시고도 똑같아요. 보고 그래? 뭐 식품이 실적이 좋아? 화장품 실적 좋아? 지금 검색해보면 다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굳이 내가 그 엄청난 불확실성에 뭔가 배팅하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돈이 그쪽으로 쏠리면 또 다른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영일만이 좀 영향을 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 실적주 보면서 그 하루에 뭐 5%도 안 오르 3% 왔다 갔다 2%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재미도 없고 네. 뭔가 그 기대값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실적신 오면 더럽게 재미없겠다 이 생각이 좀. 저는 일단은 실적이 오면은 내가 갖고 있는 테마들을 한 번씩 봅니다. 왜냐면 이제 실적 시즌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테마주들의 활성화되는 부분이 빈도수가 작아지거나 걔네들 조금 조정에 들어가는 전환 구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실적 애들한테 돈이 들어가면 또 얘네들이 좀 조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테마분들이 실적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적이 안 좋은 테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 조금 조심스럽게 보던지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하던지, 아니면은 더 많이 밀렸을 때 접근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장이 변화하는 거, 그 부분을 조금 민감하게 보기는 하는데, 실적 종목들을 매매를 잘 하지는 않죠. 솔직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미가 없거든요. 또 뭐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